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9.13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가 있죠. 서울 지역은 대체적으로 좀 조용한 반면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입니다. 집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앞에서는 남지만 뒤에서는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관리를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분과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이거 입주권을 우리가 이제 양도를, 만약에 내가 지금 입주권을 양도를 한다고 하면 과연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주택자인 경우였을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된다고 발표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주권을 하나를 갖고 있을 때하고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먼저 매도했을 경우 또 입주권을 먼저 매도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과 입주권을 두 개를 갖고 있을 경우에 주택을 먼저 파느냐 입주권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다면 이 입주권 자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처분 이전까지의 소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주택자에 한해서는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1세대 1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이 만약에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고 두 개를 오래 보유했다라면 주택을 먼저 매도했을 때 이때는 주택수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80% 1세대 1주택으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입주권을 판다라고 하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시면 40%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약 6에서 40%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 입주권을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한 개를 매도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물론 두 매물에 대한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되겠죠. 입주권이 미래 가치가 좋다면 입주권을 굳이 팔 이유는 없을 테고요. 좀 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순서를 입주권을 먼저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고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매도가 중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라고 제가 써놨고요. 결국에는 주택과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 입주권을 먼저 매도를 하면 중과가 되지 않고, 그리고 주택을 나중에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다 건축이 다 완료된 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내가 지금 전용 기준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어가고 6억을 넘어갔을 때 기준시가 6억을 넘어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굉장히 요즘에는 계속적인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를 내가 등록했을 때 기준시가 6억 미만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100% 감면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때는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기준시가 6억 미만이라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을 분양을 받았을 때는 똑같이 이 기간을 그리고 건축 기간을 제외한 그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을 우리가 분양받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로 기준시가 6억, 지방은 3억 초과 시에 장기 임대주택 혜택은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3항에 의하면 최초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요건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더라도 장기 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세제상 혜택은 유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하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5항에 따르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분양 신청을 하실 때 기존의 85제곱미터 미만이었고 그리고 분양받는 면적도 85제곱미터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신청하셔야만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지금 현재 내가 지금이 18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권인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분양권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최초의 임차인과 등록을 마친 다음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상한 5% 미만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한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보통 초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첫 입주가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받을 수 없어서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속 5% 상한만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자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이 돼서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가 최초 계약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면 이렇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난 다음에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요.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년 후에 보통 임대사업자를 갱신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조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5% 상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분양권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준공 이후에 임차인을 먼저 계약해서 입주를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초기 우리가 임대사업자 시작하는 임대료가
다음 갱신할 때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의무기간 8년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를 좀 적정선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의무기간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인 상태에서 가능한데 준공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이 의무기간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이때로부터 의무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금을 낮은 가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5% 상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낮은 전세 가격으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기보다는 준공 이후에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 횟수부터 다음 임대차 계약 때부터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갱신 때부터 임대료를 좀 오른 상태에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한 5%를 지켜서 8년 동안 임대 기간을 채우시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책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 세금 부분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금 투기과열지구도 계속 추가로 지정이 되고 있다 보니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이게 언제 이 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계기가 되면서 더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지내시면 그 입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9.13 그 대책 안에 공급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공급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근 공급을 하려고 하는 여러 그 부지의 그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급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서울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 경기권의 그런 공급 대책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 좋은 곳은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이 보일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 부분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8년이라는 의무 기간을 거치면서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받는 방법은 사실상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내용을 보충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아